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87만원이고요. 아직까지 잘 안되네요. 아침에 좀 손실이 컸었는데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1487만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만원입니다. 아직 적응이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본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D-122일입니다. 현재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122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계속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장이 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뭐 쉰다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속 집중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지난밤에 미정시가 의외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미정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독일 정시가, 유럽 정시가 상승한 걸로 봐서 장 초반에는 미정시가 상승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봤을 때 쭉 미끌러 내려와 갖고 하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뭐냐면 보시면요, 이 3분봉인데요. 아침에 미정시가 장 초반에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떴는데 이게 쭉 밀려버렸습니다. 밀린 이유가 뭐냐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한 12% 정도 급락했고요. 그 다음 애플이 또 하락을 4%대인가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한 거는 뭐 대충 들어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게 42만 대인가 42%인가 42만 대인가 하여튼 그거였는데 40%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목표치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수치가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공매도가 공격을 해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하락은 뭐 진짜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뭐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노출됐는데 그걸 핑계로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 좀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뭐 부품 회사들한테 부품을 좀 공급을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폰은 아닌 것 같고 뭐 넷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쪽이 이제 좀 출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테슬라 애플이 급락해 버리니까요, 미정시가 그냥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반에 좀 덜 올려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1.3%인가 빠지는 걸 보고 잤는데 아침에 다시 들어 올리길래 와, 오늘 정말 죽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1%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제는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정시가 상승할 줄 알고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해놨는데 만약 거꾸로 다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역모션이 걸려갖고 뒤가 밀릴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꼬리를 달고 들어올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 조금 시장을 살려줬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 미국 선물 지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스닥이 뭐 0.3% 정도 크진 않았지만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 영향 주는 거는 지난밤에 미정시가 아니고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정시는 여기서 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꼬리를 달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상황이면 선물 지수도 약간 상승하고 그러면 지난밤에 테슬라하고 애플 때문에 억지로 눌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저녁에는 미정시 올라가겠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해서 국내 증시도 상승을 했다. 코스닥이 지금 좀 의미있게 반등했습니다. 한 1.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도 1.68% 정도,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요게 좀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도 그랬는데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종목에 집중하면서 매매하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이 현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 부분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 제가 가진 종목을 뒤에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삼성전자 4% 정도 상승했고 SK 하이닉스가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반도체 올라가면은 시장이 돌아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부품주 중에 뭐 대체로 쭉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요. 뭐 PS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따라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올라가는 걸 인지했는 순간에 벌써 여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나 뭐 기관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 따라 들어오니까 확 당겨놓고는 그 다음 대충 그 정도 선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면 거의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냥 분위기상 시장이 살아나는 느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괜찮았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그 며칠 반등했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많이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빅텍하고 한일단조 제가 한일단조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쟁 관련주들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방향을 돌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가진 종목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오늘 드론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급등하는 흐름 나왔었고요.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아침부터 계속 밀리다가 제가 참 오늘 힘들었던 이유가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주력이 그거였습니다. 한일단조 200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200하고 인그루드랩 100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태균 BK는 시간에서 잡았다가 바로 팔았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200, 200, 1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한일단조도 밀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밀렸습니다. 2.5% 정도씩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몇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손실이 너무 커버려가지고요. 이걸 만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3만원 마이너스 난 거에서 열심히 그냥 매매해가지고 겨우 그냥 약 손실로 겨우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계속 밀리다가 후반에 좀 들어올렸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강했던 부분이 어제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갔던 데이터 관련주. 이건 외국계 쪽에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갖고 관리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좀 유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주로 해가지고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 간 거는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 갔고요. 모아 데이터,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역시나 뜨면은 누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다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그나마 데이터 솔루션이 얘도 많이 밀렸네요. 그러니까 갭으로 띄워놓고 미는 이런 형식이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뭐 링크 제니시스라든가 이런 종목 그냥 쭉 올라가다 쭉 빠지는 이런 현상들, 뭐 컴텍 시스템 이 종목도 그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는 현상 나왔고요. 그다음 오늘 금 관련주 중에 엘컴텍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중국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겠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좀 움직였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건설 부분에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일단 현대건설 반등 모습이 나왔고요. 고려시멘트 뭐 등등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글로벌을
를 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한미글로벌 아니면 유신, 도하엔지니어링 이런 종목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방향을 돌렸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만 넣어놓고 방향을 확실히 돌리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단도 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건 그 제가 매수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건 그 전환사채 부분, 이 부분의 악재,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하락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방위산업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로 악재로 인해서 실적은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많이 밀렸다.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 관련주가 반등하길래 이제 방향을 돌리는 의미로 잡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정도 선만 현재 지금 이거 줄 굳이 끝하면 이 줄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대충 종가상에 한 이 정도만 지켜주면 방향을 좀 돌려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200만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그루드랩인데요. 잉그루드랩은 아침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릭 쓰는 것 같아갖고 이건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였는데요. 이걸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3분봉입니다. 아침에 너무 눌러버려가지고 여기서 100만원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 1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매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얘들이 그 올라가고 화장품 관련주 올라가는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장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 같고 중국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리오프닝에서 움직인다면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잡았는데 아침에 너무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미증시 하락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그 이틀째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그 잡아갖고 손절해보고 급등해버려가지고 한번 놓친 거 하고 이것도 하고 지금 계속 그 약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 심리적으로 제가 못 버텨가지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 싶을 때는 버텨야 되는데 그게 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계속 좀 노력 중입니다. 승부를 걸려면 이게 꼭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버리는 위험 관리에 너무 치중해 버리는 그러니까 뭐 2판 4판 뭐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배팅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오늘 100만원치 정리해 버려 갖고 약간 아쉽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 요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확진자가 지금 오늘은 특별한 뉴스를 못 본 것 같거든요. 많이 들어온 거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쇄만 하지 않는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거의 지금 바닥권이죠. 이거 뭐 월봉으로 보시면 뭐 35,000원, 4만원 하던 게 지금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완전 바닥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길게 보고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100만원 중간에 손절해버린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대충 상황 봐서 시간에서 다시 100만원 더 잡을까도 현재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주력했던 게 뭐냐면, 드론 관련주입니다. 일단 그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이 드론 관련주의 뉴스를, 지금 계속 그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금 드론 관련주의 최대 그 우호 세력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 드론 오고 나서 그때 그 드론 못 잡은 것 때문에 드론 부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연내 스텔스 드론 부대를 연내 창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 북한 드론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토를 침범한 게 되겠죠. 이제까지는 드론이 왔다 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만약에 영토를 침범하면 지난번처럼 드론이 들어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기에는 그걸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몇몇 테크닉에서 또 오늘 좀 밀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침에 대장은 제이션 시스템이었어요.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줄을 럭수로 많이 꺼놨죠. 이거 3분봉인데요.
뉴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한데요. 과감하게 그냥 팍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문 넣으니까 올라가 버리고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주문 넣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줄 알고 내려오면 잡겠다는 이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확 던져야 되는데, 내려오면 잡으려고 여기 주문 넣으니까 올라가 버리죠. 다시 또 주문 넣으니까 안 내려오고 또 올라가 버리고 계속 이랬고, 여기서 주문 여기서 조금 매수했었습니다. 매수했다가 마지막에 여기 와서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매수 단가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테크닉적으로 확실하다 싶을 때는 일단 그 풀배팅을 안 치고 소량을 해도 일단 지르고 봐야 된다는, 이게 제가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질렀으면, 뉴스를 여기서 봤으니까 바로 질렀으면 여기쯤에서 잡았을 겁니다. 여기 멈추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내려오면 잡으려고 여기 기다리다가 가버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잡았더라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은 놓쳐버려 갖고 개인적으로 아깝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땐 제이션 시스템이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 끝나고 나서 투자 유의 지정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제가 잡은 이유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움직일 때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장은 일단 대장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얘를 일단 대장격으로 잡았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투자 유지정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지정 걸리면 대체로 이 세력들이 올라가고 단일가 지정 걸려버리면 안 좋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목은, 진짜 강한 종목은 단일가 지정 걸려도 그냥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행운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단일가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던져갖고 눌러버린다면 좀 눌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할 수는, 이제 매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제가 매수가 종가에 추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매수 가격인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간에서 약간 상승하고는 있지만 단일 투자 유의 지정 때문에 대장을 던지는 건 또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건 그냥 100만원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대충 제가 봤을 때 오늘 움직임이 제이션 시스템이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PC 디렉트라는 종목, 이 종목도 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막 움직이는데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 매물을 벗기기 위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동작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 관련주가 제대로 이 테마가 살아있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 종목도 드론으로 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예전에 드론 그러면 항상 움직였던 네온테크, 이 종목도 좀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봤을 때 강하다는 순서대로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온테크도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다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지금 PC 디렉터 100만원 네온테크. 그 다음 제가 이해 안 되는 종목이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은 지금 군사용 드론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드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라가려다가 자꾸 밀려버려가지고 초반에 여기서 한번 잡았었어요. 여기 3,305원 여기서 한번 잡았었는데 아닌데 3분봉이죠. 3,300 예, 여기서 한번 잡았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다 자꾸 누르길래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팔고 나서 나중에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사용 드론을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대장격은 아니더라도 이등주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순서로는 제이션 시스템이 대장으로 움직였었고요. 요건 투자 유지정 걸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PC 디렉터 요거 끼가 있어 보이고요. 네온테크도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야 될 종목은 퍼스텍이 아닐까. 근데 지금 아까까지 안 좋았는데 지금 시간에 거리에서 약간 얘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제시현 시스템이 투자 유지전 걸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급등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다른 후발주가 대장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PC 디렉트도 움직이고 있고 네온테크도 움직이고 있고 누가 대장 하려나 그러고 지금 막 키재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승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컴퓨터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 게시판 글 보니까요, 뭐 자회사 쪽에 그 드론 관련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급등해 버렸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이 종목도 지금 언급되는 것 같은데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컴퓨터가 그 이거 좀 조금 두서없더라도 그냥 그 하겠습니다. 드론 테마 속 상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컴퓨터가 지금 현재 대장으로 그 지금 현재 대장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먼저 말씀 안 드렸냐면 분봉으로 보시면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다른 드론 관련주들 막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장 후반에 가가지고 2시 넘어가지고 그냥 확 땡겨갖고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세력들이 이제 드론 뉴스가 장중에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하니까 이제 막 찾아봤겠죠. 드론하고 연결되는 거 쭉 찾아보다가 이 제시현 시스템은 이미 많이 한번 올라버리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를 상한가 계속 땡겨 올리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거 끌어올릴 만한 게 없냐고 막 찾다가 아마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컴퓨터를 확 끌어올려버리니까 이제는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그 PC 디렉터도 한번 끌어올리려고 시도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컴퓨터가 뒤늦게 상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일은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보고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드론 관련주들이 현재도 지금 막 오르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콤인데요. 요 종목 때문에 오늘 좀 헷갈렸어요. 지금 코콤이 시간에서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에서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드론 테마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원조 대장이 코콤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북한에 드론이 왔는데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 드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보완하겠다 했는데 코콤이 그런 거 있죠. 그 CCTV입니다 원래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CCTV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드론, CCTV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올라갔던 거는 북한 드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 드론을 잡기 위해서 CCTV를 보강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얘가 대장으로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리고 나서 오늘 대장으로 올라가려다가 못 간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못 간 이유는 얘는 드론은 아니거든요. 드론 부대 만드는데 CCTV가 올라간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가니까 보시면 뉴스 나왔을 때 드론 대장이었으니까 기존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쫙 올라가면서 제시현 시스템하고 막 따라 올라갔는데 얘가 뒤로 밀려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이제 벙 뜨는 겁니다. 대장이 뒤로 꺾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혼란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정리해보면 코콤은 드론은 아니다. CCTV다. 그래서 얘가 꺾이는 것 때문에 드론 관련주가 밀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내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걸려서 얘가 올라가면서 코콤이 올라가면서 다른 관련 종목들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현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투자 유지증 걸렸는데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 코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론 부대 창설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드론 관련주 좀 두서없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거 다 종합하시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해석한 게 좀 틀리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주력했던 부분은 드론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 또 추가로 제가 했던 게 빅텍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단일가 한번 볼까요? 딱 제가 매수했는 가격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왜 빅텍을 잡았냐면 요 부분 때문에 잡았습니다.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침범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 했는데 북한에서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조심해야지 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드론까지 왔다 가고 하는 드론이 서울까지 왔다 갔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 공세를 취하고 있죠. 그다음 그 핵무기를 보강을 해서 많이 더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도발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선제 뭐 정밀 타격,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북한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도발을 했을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난번 들어왔을 때는 갑자기 왔다가 쑥 가보는 바람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한마디 했죠. 가만 안 놔두겠다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도발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가 혹은 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됐을 경우, 혹은 드론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전쟁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할 말이 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빅텍이 지금 뭐 모습 그 위치 보면은 위로 한 방 딱 쏘기 좋은 자리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일 단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일 단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요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되고 그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좋아 보여서 잡고 있었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면 한일 단조보다는 빅텍이 주로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대장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얘도 1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게 빅텍하고 한일 단조, 요건 이제 전쟁 관련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그다음 PC 디렉터, 네온테크, 퍼스텍, 요렇게는 드론 관련주 요렇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퍼스텍 이 종목 되게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지금 그리고 오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오늘 이 잡고 있는 세력들이 끝까지 계속 올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한 2% 정도대로 쫙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확 끌어올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료는 좋으니까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움직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따라서 이제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다른 종목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니까 로보티즈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LG전자하고 연결이 되니까, LG하고 연결이 되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끌어올린 이런 식의 이제 테마가 돌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로봇 관련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쪽, 이쪽은 이제 만약에 중국의 확진자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요즘 요쪽하고 대충 요런 정도로 관심을 두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세팅을 제대로 못한 게 미정시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못 잡았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상승한다면 내일은 좀 제대로 배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었지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혹시 제가 방송하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